명문대생들이나 아니면은 직장생활 하시다가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사 시험 자체가 전문성이 높은 시험이고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회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심지어 경영학과 다니는 학생들도 회계 어려워서 회계 피해서 수업 듣는 친구도 꽤 있거든. 내가 알거든. 그래서 경영학과 나왔던 사람도 회계 모르는 사람도 꽤 있어요. 회계가 워낙 어려운 내용이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기에, 실제로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 자격증이 있어야 나중에 개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어디 취직하기도 좋으니까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자격증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고, 회계사 같은 자격증은 자격증 하나쯤의 수준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어디를 가서 할 수 있고 내가 개업도 할 수 있고, 요즘 또 밑에 사람들 불임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거 하고 싶어 하잖아. 어느 정도 경력 쌓아가지고 내 거 하기도 좋고, 실력이 있다 보면은 어디든지 또 날 데려가고 하니까, 회계사를 할 수 있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회계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백수가 없다. 백수가 없어. 다들 일해. 다들 어디든 땡겨가고,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업무 범위도 생각보다 넓어요. 여러분들 회계사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회계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회계사에 하는 역할이 뭐 투자 쪽도 많이들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사 협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연히 대기업의 재무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금을 할 줄 알아. 세금이 되니까 또 조서심판에 근무할 때 회계사들이 또 많이들 왔어요. 세금 업무도 많이 했다고. 재무, 세금, 세무, 각종 뭐 기업, 뭐 투자,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회계사로. 회계사 자격증이 생각보다 스펙트럼도 넓고 전문적이라고 인정받는 자격증인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명문대생들도 하는 게 아닐까. 쉽게 얘기하면은 고시급이죠. 예전에도 제가 신림동에서 공부를 할 때 회계사 학원들이 있었어요. 따로 그 신림동에도 있었는데, 그냥 똑같아요. 생활 루틴은 고시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전에도 사법고시, 행정고시, 회계사 뭐 이런 시험들은 거의 뭐 생활 패턴이랄 게 없어요. 뭐 특별히 회계사는 이런 패턴, 뭐 행정고시는 이런 패턴 이렇지 않았어요. 다 공부하는 양이 거의 거진 비슷했어요. 거진 비슷했고, 단지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회계사들은 이 계산기를 써야 되거든. 계산기를 두들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산기 두들기면 소리가 나니까 회계사용 독서실만 따로 있었을 뿐이에요. 거의 공부 패턴은 똑같다. 하루에 순공 10시간에서 보통 12시간 이상은 공부해야 되는 시험이고, 한국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딸 수 있는 수준의 시험이라고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쉬운 시험은 아니고 공부 자체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회계사 공부할 때 얼마나 했지? 1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거의 하루에 퇴근하고 3, 4시간, 주말에 한 20시간? 뭐 이렇게 공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한 30시간 이상 공부했죠. 미국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응시할 수 있어요. 4과목인데 4과목별로 응시를 따로 할 수 있어가지고, 한 과목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합격하고 딱 다음 과목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합격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죠. 직장인들이 나눠서 공부하면 되니까 조금 더 유리한 시험이었어요. 제 주변에 이제 회계사랑 변호사가 이제 요즘은 발에 밟힐 정도 넓어졌는데, 근데 오히려 요즘은 그 변호사가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제 주변에 변호사는 진짜 많고, 회계사는 오히려 그보단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희소 가치가 조금 더 있긴 해. 있긴 한데요. 일단 워라밸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회계사의 스펙트럼이, 일하는 파트가 넓어. 그러다 보니까 워라밸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냥 회계법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뭐 워라밸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른 직장에 비해서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로펌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데, 반면에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긴 했어요. 요즘은 워낙 야근을 적게 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야근 잘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역시 여전히 회계법인은 좀 일이 많은 편이고요. 근데 회계법인에만 회계사들이 근무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인회계사회에서, 협회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6시 땡 치면 갑니다. 집에 6시 땡 치고 나와서 6시 반에 애를 어린이집에서 픽업해. 근데 그 정도로 회계사 회 자체는 뭐 그렇게 바쁜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거기도 바쁜 시즌이 있겠죠. 대기업은 회계사들의 워라밸이라 할 건 없어요.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은 그냥 대기업의 그 라이프이기 때문에 그냥 대기업대로 라이프로 가는 건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요즘 뭐 주 52시간 같은 거 하면서 거의 야근을 많이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회계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이라든지 월말 이럴 때만 아마 야근할 거고, 거의 야근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투자회사에 간다든지, 뭐 그다음에 개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케바케인데, 제가 알기로 사모펀드나 이런 투자회사 간 친구들이 회계법인이 힘들어서 옮긴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회계법인보다는 덜 힘든 것 같아. 회계법인이 너무 일이 많아서 보통 그런 회사들을 옮겨요. 이렇게 여기서 일하는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옮기거든요. 조금 더 워라밸이 낮지 않느냐. 결론은 회계법인이 좀 일이 많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옛날보다
워라밸보다는 낫다. 워라밸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은 이직하면 되니까. 자격증은 내 거잖아. 자격증 따라가는 거거든. 퇴사한다고 해서 자격증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적당히 경력 쌓아서 이직하면 되니까. 힘들면 뭐 크게 뭐 워라밸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공부하기에는 회계사 시험을 바로 보는 것보다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공부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왜냐면 공부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내용 지식을 알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편한데, 학생 때는 아무래도 그 어려운 회계 내용 같은 거,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거를 공부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공부를 할 필요성과 공부하기에는 전반적인 상황을 돌아간 상황을 아는 직장인이 되어서 공부하는 게 좋은데, 직장인 내에서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회계사 면제 기준이 있어요. 1차 면제 기준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회계사 1차 면제자거든요. 3년 동안 국세 경력이 있으면은 1차를 면제시켜줘요. 근데 2차는 그런 게 없어요, 회계사가. 1차는 면제를 해도 2차 시험 때문에 이런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회계사 붙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공부할 양이 많아서 학생 때 아니면 사실은 나가서 회계사를 합격한다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공부하는 지식으로는 편한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2차 시험을 못 붙는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계사를 꿈꾸고 있다면 사실 결론은 학생 때 공부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학생 때 공부하는 것이 맞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 회계법인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학생으로 바로 합격한 사람 뽑기도 하고, 이제 기업 출신들을 뽑기도 하지만, 기업 출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경력이 없으면은 오히려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괜찮은 경력이 있으면은 뽑아갈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나이 어린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빨리 붙는 사람이 오히려 또 그런 점에서는 회계법인에 들어가기는 좋을 수가 있다. 일단은 목표를 정했으면 학생 때 빨리 붙는 것도 답인 것 같긴 해요. 제 주변 사람 중에서 한국회계사랑 변호사 시험 사법고시를 붙은, 두 개 다 붙은 분이 있어요. 두 개 다 붙은 분이 하는 말이 있어. 뭐냐면은, 그분의 순서는 뭐였냐면은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회계사 시험은 절대 못 봤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은 회계사 시험은 상당히 계산이 많이 들어가요.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근데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면은 이제 법학이다 보니까 계산은 없고 처음 줄글 적는 거밖에 없어요. 주로 줄글 적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이제 계산 같은 거 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가지고 도저히 그걸 못할 것 같다는 거야. 오히려 계산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 줄글 보는 거는 괜찮은데, 줄글을 보고 난 다음에 계산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계사는 첫 번째 계산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또 이론적인 법학 같은 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법이랑 계산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특히 또 문과생들이 많이 도전을 하는데, 문과생들이 또 워낙 또 수학 싫어하잖아. 수학 싫어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수학적인 논리, 숫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약한 분들이 이제 문과생 중에 많다 보니까 회계사 시험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회계사 시험을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회계사 시험을 공부하면 안 되는 사람 유형 첫 번째, 일단은 수학 싫어하는 사람, 계산 싫어하는 사람은 회계사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숫자 계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계산기 잘 두드릴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속도가 빨리 두드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계산기, 이제 주로 이제 공부할 때 쓰는 계산기를 쌀집 계산기라고 부르는데, 이 쌀집 계산기를 다다다다다다다 쏟을 줄 알아야 돼요. 엄청나게 빨리. 굉장히 숙련이 돼야 돼요. 이 빨리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 약한 사람, 첫 번째 안 되고요. 두 번째, 반복 계산 싫어하는 사람. 이 숙달이 돼야 되거든. 이 반복 계산 싫어하는 사람. 이거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줄글도 잘 읽을 수 있고 계산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법학도 알 줄 알고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회계사 공부하기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걸 보는 사람 중에서 경영학과 출신인데 내가 회계를 피해서 수업을 듣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회계사 말고 딴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계 이런 거 싫어한다. 근데 회계사를 안 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투자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적합하겠죠. 계산 싫어하는 사람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자격증입니다. 따두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사실은 한국회계사 시험을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경력이나 공부할 게 많아서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부를 했는데 시험은 안 봤을 뿐이야. 굉장히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괜찮고 장기적 전망이나 전문성을 보았을 때는 괜찮은 시험이다, 준비하겠다고 마음 먹었었다면 한번 서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